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1986년 어느 날이었어요. 이병철 사장은요, 고향 마을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칠 년 만에 찾은 고향 마을. 그의 나이 26이던 해였습니다. 고향은 언제나처럼 푸근히 그를 맞아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죠. 돈을 벌겠다며 뒤도 안 보고 떠났던 그가 7년 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고향을 다시 찾아온 그날, 막막하기만 했던 그날, 그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병철 사장이 이렇게 빈털터리로 고향 마을 어귀에서 서성거리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20살이 되기 전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했습니다. 과일보다 더 싸고, 그리고 이것만 이곳에서 하면 우리 우연히 학습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경기에서 충분히 넉살 하나만큼은 타고났던 그는 학습지 좀 아주머니 모시고. 고객들에게 아저씨, 제법 이게 인기가 뭐예요? 좋았고 아, 있어요? 설명만 하면 척척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수완이 좋았습니다. 하나 할까? 우리도 하나 할게요. 동네 전체가 그의 고객이 될 정도로 그의 첫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잡았었죠. 시골에 있는 학부형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뭐 거의 뭐 한 동네에 이렇게 뭐 몰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계약이 잘 되었고 또 신났었어요. 신났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미천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실적이 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는 불과 2, 3년 만에 직원 40명을 거느린 전국구 영업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스물다섯의 어린 나이에 찾아온 성공. 그러나 그 행운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잘 돼버리니까 뭐 돈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변에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예. 이다라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잘 보셨나 봐요. 예, 그때는 진짜 뭐 계속 잘 될 거로만 생각을 했었고. 사실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교육 시장은 보습 학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단맛에 빠져있던 그는 학습지 사업에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학습지 회원 수는 하루하루 줄어만 가고 있는데 그는 좋은 시절의 기억만을 가지고 오히려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가봐. 나야. 오늘 저녁. 어때? 오늘 만나? 응.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느꼈었고 그냥 순식간에 이게 붐이 일고 잘 되다 보니까 마냥 잘 되는 걸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원 수가 빠르게 줄고 매출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부도에 몰렸습니다. 잘 나가던 청년 사업가 병철은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좋은 시절 단맛에만 빠져있던 결과는 참으로 쓰리고 아프게 찾아왔습니다. 한때의 영광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었습니다. 심지어 뭐 그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짜장면집에 그 중국집에 식대까지도 못 줘가지고 그분들이 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뭐 내놔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갚아줬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철저한 실패를 몰고 왔던 거죠.
수구지심이라고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요. 결국은 고향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님께 갑니다. 고향은 그때마다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 자식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26살에 돌아온 타가 병철은 그렇게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러나 6남매의 장남이었던 그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관광버스 한 대. 그에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당시만 해도 어른들의 여가 문화에서 으뜸은 전세버스 한 대 나눠 타고 관광지로 향하는 단기 여행이었는데요. 학습지 사업하면서 전국에 이래 한번 다 다녀봤고 또 이 관광도 또 전국에 그 하는 사업이고 이래가지고 만 좋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그때 당시에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었고 하는 일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날로 그는 중고 버스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 차는 몇 인승이에요? 45인승입니다. 45인승요? 이게 그럼 옵션은 에어컨하고는 다 잘 나오는 거고요? 하고 엔진도 근데 이 차 가격이 얼마나 되죠? 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에? 4,500만 원요? 집 한 채 값은 좋게 되는 중고차 가격에 난감하기만 했던 그. 사업에 대한 확신도 좋았지만 무일푼에겐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엄청 비쌌었죠. 그때는 뭐 무일푼으로 이게 다 그 실패를 하고 내려왔는 상황에서 4,5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었죠. 저한테는. 고민 끝에 그는 본가와 처가 부모님을 설득해 집안에 땅 맞이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마련한 자금이 3천만 원. 버스 한 대 값으론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이 돈으로 중고버스를 손에 넣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사장님, 여기 3천만 원입니다. 제가 나머지 잔금을 1년 뒤에 꼭 드릴 테니까 저에게 버스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은 좀 너무 긴데.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세요. 1년은 진짜 너무 이거는 1년의 잔금 유예 기간을 오히려 요구하며 버스 인계를 설득했던 그. 1년 안에 꼭 무모하리 반치 당당했던 네, 그의 일년에 모습에 꼭 상대도 두 손을 들고 말았죠. 그러면 그는 그렇게 첫 싸움 미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낡고 낡은 중고차였지만 그의 재기를 도와줄 대형 에마 한 대. 버스를 몰고 전국을 누빌 생각에 들떠왔습니다. 대형 면허도 난생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어쩐지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날부터 그는 직접 발품을 팔며 영업에 나섰습니다. 마을 회관과 노인회, 각종 개 모임을 찾아다니며 홍보를 펼쳤죠. 내심 학습지 사업 시절을 떠올리며 영업만큼은 자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문턱은 그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저 혼자 한다 하는 꼬물차를 누가 이용을 해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직 뭐 인사로서 성부를 걸었죠. 실제로 영업에 나서 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의 그 끈끈한 관계가 난공불락인 거예요. 동네를 돌면서 여기저기 안면 영업을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첫 관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수백 장의 전단을 뿌리고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찾아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죠. 어쩌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와도 한 점 아닙니다.
그마저도 잘못 걸린 전화기 일수. 이자 기일은 다가오고 대출 압박은 커지는데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학습지 사업 시절에 성공만을 믿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것이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상종학입니다. 아, 네, 수학여행이요.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날 것 같았죠. 진짜 그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좋았죠. 좋았는데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뭐 얼떨결에 갔어요. 얼떨결에 뭐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얼떨결에 그래 갔다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름아름 마을 어르신들과 떠나던 첫 여행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그랬습니다. 경험도 없고 경력도 일천했던 그를 찾아준 손님들이 고마워서 90도 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렇게 떠난 첫 여행지는 바로 백암온천.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는 손님들의 바람과 달리 그는 초보였던 거죠. 길도 초행길이니 가다 보면 막히기 일쑤. 가는 곳곳 주유소를 들러 길을 묻고 헤매를 수차례. 네, 저길 좀 찾으러 왔는데. 500m 쭉 가면은 우회전 길 있어요. 아, 저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리도 이 길이 저 길이고 저 길이 이 길이던지요. 진짜 말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첫 여행지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갔던 이병철 대표. 그래도 그에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무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탁월한 친절과 사람 좋은 웃음, 그리고 발필수록 일어서는 오기였죠. 그는 반드시 관광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오기를 꼭꼭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길 공부에 대해서 독학을 합니다. 지도를 놓고 보기도 하고요.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다녀보니까 아, 이제 길을 조금 알겠다. 문제는 1년 동안 길 공부하고 손님들 맡고 영업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고객 확보는 여전히 난관이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지키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으니 갚아야 할 대출 부담은 늘어만 갔고 그의 시름도 깊어만 갔죠. 여보세요.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님들의 반가운 전화보다는 빚독촉을 해오는 은행과 1,500만 원의 잔금을 갚으라는 독촉만이 쏟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남모르는 수모를 겪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안에 잔금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버스 구입 대금을 갚지 못했던 그는 버스를 뺏기는 일도 몇 차례씩이나 겪었더랬죠.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더 사정을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다가 돌아서던 그 심정.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말할 수 없죠. 마음은 번하지만 또 그 사람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뭐 잡아 안 놓겠습니까? 그렇게 비굴함을 견디고 뚝심하라 믿고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영업을 해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죠. 지칠 법도 했지만 버티고 또 버텨내던 이병철 대표. 아, 여보세요. 예. 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거죠?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뿌린 씨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손님들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어느새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찾은 낙이란 이런 것이었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첫째 매일 빚에 졸리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일부 빚도 갚고 또 회사도 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죠. 그렇게 손님이 늘면서 또 다른 중고차를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드디어 성공이 눈앞에 찾아오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이병철 사장